저희 시는 2018년까지 약 8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총 경지 면적의 한 10% 정도를 GAP 인증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제도입니다. 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 형성으로 농산물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해서 저희 시 같으면은 시 관내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노력이 드는 어떤 그런 그 비용과 수익보다는 그 사회 전체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GAP 제도는 그 친환경 농업보다는 그 인증이 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부 품목은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인증이 불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일반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 주비 단계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 로컬 푸드 생산에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 시의 GAP 인증은 전체 농경지의 약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81.7헥타 정도 수준인데 2018년까지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농경지의 10%까지 한 844헥타 정도 됩니다.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인증 도우미 수당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인증 도우미는 인증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영농 일지 관리 등 행정 처리가 일부 서툰 일부 농업인의 애로를 좀 해소를 하게 됩니다. 인증 품목은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이제 주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APC라든지 수학 관리 시설이 확보된 일단 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7억 2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특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강벼에 대해서 GAP 인증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곡 40kg 한 포당 약 한 3,000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강벼는 도시의 어떤 고품질 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고품질 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GAP 인증과 접목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저희 시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이 평가 기준에 이 GAP 인증 단계에는 가점을 부여해서 GAP 인증의 확산을 두기를 하고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다음 포장재 개발 및 판촉 활동, 기타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행정을 비롯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그리고 이제 인증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해서 GAP 인증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이제 벼에 대해서 벼가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벼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도우미는 몇 명 정도 추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1농가당 이제 한 5만 원, 7만 원 정도인데요.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받아봐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농가 인증 받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 수당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억 원이면 이렇게 나누면 농가 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그 조국 40kg 한 포당 3,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시겠다는 거는 그 직불금과는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불금이나 다르게 지원해주는 건 전혀 관계 없이 GAP 인증을 받게 되면 3,000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파시도 사례는 좀 GAP 면에서 좀 활성화된 파시도 사례라든가 좀 비교할 만한 저희가 이제 시가 2018년까지 목표를 갖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부분들이 파시도의 추이랑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 타시도에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그 인증 도우미는 지원해주는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면적으로 따지면 인증이 저희가 현재로서 아주 낮기 때문에 타시도는 아마 저희보다 높습니다만은 타시군이나 타지자체에서 목표를 지금 저희처럼 언제까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연히 그 GAP 인증받는 건 또 우리 그 로컬 푸드나 설명하시게 될 공공급식 지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네. 뭐 로컬 푸드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친환경 부분은 친환경도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저희가 친환경 부분도 75헥타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제 2018년까지 한 300헥타 정도 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전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구제가 아주 이제 엄격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친환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GAP는 그냥 잘 적정하게 규격에 맞게 잘 관리만 잘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저희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농림부에서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GAP 확대를 위해서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도 예를 들면 쌀 지금 3,000원씩 주시죠. 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지금 이제 GAP 같은 이제 장려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 기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그 안성재 국장님 브리핑은 끝나는 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궁극적으로 도능이 상생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방향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각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 우선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3일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24일 학부모 소비자 세종시 백인 발전위원회 위원, 시민대표 등 13명이 참여한 공공급식센터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식재료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세종시 교육청, 정부 청사,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까지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현재 학교 급식재료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임에 따라서 진행되는 얼굴 없는 공급 시스템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며 일부 식자재가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농업과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2016년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은 로컬푸드 주식회사 안에 급식팀을 두고 본부 사무실은 도담동에 지금 건축 중인 로컬푸드 1호점 안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건국자와 수용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류창고와 저온창고를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범 운영한 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학교가 바른 먹거리 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서 교과 과정과 연계한 식품과 농업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농업의 가치를 가르치는 한편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은 바람직한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방향을 위해서 오늘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 공공급식지원센터 추진협의회 민관위원 등이 참석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공공급식이 가장 큰 수혜자인 학교와 학교의 건강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최적의 공공급식센터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좀 해드리겠습니다. 센터 위탁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은 지금 오늘 워크숍을 하는 게 사실은 큰 방향만 정했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향, 조직의 규모라든지 예산, 그 다음에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예산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농림축산부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인데 기존의 어떤 저온 창고나 농산물 창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학교 급식재료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가 얼굴 없는 공급 시스템. 안 해도 돼요. 받지 마요. 이어팔 가능성. 그 전화를 빼놔야 되겠네. 예. 빼놔야 되겠네, 그 전화. 그 내가 틈나는 대로 해주는 거지. 예. 그거 해주라고 그거 없어. 좋은가 나쁜 내가 저 받았어,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내가 그거 처리할게. 세종시는 그게 없나요? 이게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대전시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걸 다 가서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없는 입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교 급식위원회가 있죠. 예. 네, 학교 급식위원회도 다 검토하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대량 급식 학교 이외에 예. 단체 급식하는데도 지금 포함해서 하시는 거라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만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의 계획은 일단은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부터 실시한 다음에 그게 잘 정착이 되면은 그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연구관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좀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학교 측에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싼 급식을 오히려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종시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학생들의 건강,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좀 공급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극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싼 그 농산물을 농수축산물을 쓰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당 부서에도 오셨는데 더 전문적인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급식지원센터 말고 이번에 그 가공 농산물 예, 예. 가공 공장을 급식센터에다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예, 국가 생산지원단 신문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네네. 농업인 가공지원센터 이런 정책을 저희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기자회견이라 지금 전화를 못 받은 거죠. 회사에 전화를. 저 내가 연락 드릴게요. 조만간에 부담도 구청 예정지 네, 내가 연락 개정할 드릴게요. 예정인데 그때 그 직매장을 다니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위생 기준 같은 걸 강화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가공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이런 용역 결과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2020년까지는 모든 음식품 가공에 대해서 해썹 기준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 설계 전인데 지금 기본 기준은 저희가 이제 해썹에 준해서 저희가 습식류, 건식류, 반찬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초 이제 직매장이 되는 걸 넘어서 학교 급식도 필요하다면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가공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 있어서 각 마을이나 농업체 단위로 급식 지원이 아니라 가공 공장을 세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종시 관내에도 그 농산물 가공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돈을 들여서 가공식품 공장을 만든다는 중복 투자가